유니텍 별명이 용산에서만 유명한 건데 유니텍 별명이 용산사관학교. 네. 거기서 많은 인재가 나왔나 보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엠텍 사장님도 유니텍 출신이에요. 맞아요. 좀 아까도 얘기하셨죠. 네,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옛날에 뭐 아처텍도 있었고요. 아처텍 박지호 사장님도 유니텍 출신이에요. 네. 오늘 실명 많이 얘기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용산에 난다 긴다 하고 좀 괜찮다, 좀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때는 다 유니텍 출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KBN 시대장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함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이제 국산 그래픽카드 전성시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산 그래픽카드의 성공 이후, 실패,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국산 브랜드 전성시대를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본격적으로는 2005년 이후부터 저는 대략 2010년까지 보거든요. 네네. 그 시기를 저는 국산 브랜드 전성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잘만 쿨러 전성시대와 겹쳐요. 그때 막 이제 잘만 쿨러 달았냐 안 달았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지던 그 그렇죠. 시대. 예. 잘만 쿨러를 최초로 도입한 회사가 이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기획을 내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산 브랜드나 중국산 브랜드보다 잘만 쿨러 도입이 빠르고요. 현재 한국 시장에 맞는 상품 기획을 해서 한국 시장에서 대히트한 회사들이 또 이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편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죠. 어떤 업체들이에요? 유니텍, 예. 렉스텍, EM텍, 에버탑. 대표적으로 이 네 회사예요. 택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제가 호칭한 게 삼텍. 저는 에버탑이 조금 낯설어요. 왜? 상대적으로 새 회사보다. 왜 낯설죠? 왜냐하면 제가 에버탑하고 거래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가장 빨리 망했어요. 아. 제가 최정 기자한테 가끔 얘기하거든요. 야, 내가 싫어하는 회사는 다 망해. 맞아요. 그래. 왜냐면 하도 양아치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끝까지 양아치 짓을 하고 없어지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저희는 에버탑하고 거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삼텍으로 익숙합니다. 네. 이 회사들은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첫 번째로는 어디 얘기해 주시나요? EM텍. 네. EM텍이 지금도 있죠. 네, 지금도 잘 나가시죠? 지금 이제 EM텍은 2003년이에요. 네. 이덕 사장님은 유니텍 계열에 계셨던 분이고, 네. 이종호 이사님은 용산에서 영업으로 장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옛날에 기진전자라고 아수스 수입사에서 영업하셨던 분이거든요. 서영식 이사님도 EM텍 설립 이전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으셨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가 EM텍이에요. 네. 용산에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이셨던 영업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출중한 인재분들이 모셨구나. 인재분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 그래서 저와 친분이 많은 사람들이 EM텍에 많이 계셨어요. 이 시장에 대한 이 이해가 뛰어나고요. 감각 같은 게. 감각이 뛰어나고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사업이 PC와 연관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슈마나 망한 회사들처럼 딴짓하다가 망하지 않아요. 골수분들이 모이셨구나. 네, 여기는 PC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가장 큰 이유예요. 지금도 잘 나가는 거 보면은 AS가 뛰어난 회사라고 인식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아는 거예요. 경영진에서. 소비자가 뭘 그게 원하는지. 중요하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용산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하면서 그 회사들이 자기가 다녔던 회사들이 망했던 가장 큰 이유를 따지고 올라가 보니 AS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이 들더라도 AS에 대한 것들을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 OEM 브랜드를 많이 뺏기면서 지금 그래픽카드 산업이 휘청휘청한 적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경영진의 뛰어난 안목과 그런 어떤 실력, 그리고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지금까지 EM텍이 한국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어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남은 회사라서 좋게 얘기해줘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에이스가 좋은 회사는 살아남은 회사다. 그렇죠. 망하면 에이스 못 받는다. 예. 택 하나는 끝났고 다음 택은 뭔가요? 다음 택이라고 해야 되나? 다음 택이 렉스텍. 넥스텍 렉스텍은 2002년이에요. 2002년. 저랑 인연이 깊은 회사죠. 예. 청판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사장님. 예. 선인상가 21동 128호. 아직도 그냥 쫙 나오시네요. 예. 21동 4층에 128호. 아직도 기억해. 매장을 2개 갖고 계셨는데 선인상가에 하나, 나진상가에 하나. 용산시장에서 총판으로 경험이 20년 가까이 있으신 분이 이제는 수입원을 해야 용산시장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2002년에 만드셨어요. 네. 렉스텍 하면 그래픽카드가 생각나잖아요. 네. 렉스텍은 그래픽카드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보드를 시작했어요. 네. 웨이보드로. 네. 그 보드가 아이윌 보드예요. 아이윌. 네. 아이윌 보드. 네. 그때가 이제 XP333. 네. P4HT. 보드를 하면서 나중에 추가한 게 그래픽카드예요. 그래픽카드.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블랙 라벨인가? 네, 그걸로도 맞아요. 유명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회사는 아마 2010년 전으로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는데 그게 부도 났다고 많이 검색하면 나오는데 부도 아니에요. 그러면요? 부도 아니고요. 그냥 접은 거예요. 사업을. 그냥 사장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나 이제 더 이상 장사하기 싫어.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EM택하고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EM택은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합쳐서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회사는 굴러가요. 근데 렉스텍은 이 사장님이 혼자서 만드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 그러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돈을 벌고 사업은 이제 그만하고 쉬고 싶어 라고 하셔서 그냥 쉰 거예요. 좀 많이 황당하긴 하긴. 그래서 그냥 접은 거예요. 사파이어 유통했다는 기록이 어디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렉스텍은 사파이어 한 적이 없어요. 사파이어는 빅빔이 하다가 EM택이 했고요. 하우스타라는 그래픽카드 알아요? 뭐 중국 이름 같은 그래픽카드 있었어요. 네. 하우스타도 했어요. 렉스텍에서. 그게 하우스타가 그게 PC 파트너 계열 브랜드예요. 결국 다 거기구나. 그래서 조텍을 렉스에서 했어요. 조텍 코리아가 생기기 전에. 왜냐면 조텍이 PC 파트너니까. 그래서 PC 파트너 그래픽카드가 들어오다가 나중에 조텍 그래픽카드가 들어오고 렉스텍이 없어지고 조텍 코리아가 생기고 그러면서 조텍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회사 사장님이 열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만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그냥 쭉 가는 회사였어요. 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점유율을 나오진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택인가요? 이게 가장 오래된 택 아닌가요? 유니텍은 89년이에요. 네, 그래서 유니텍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쵸, 네, 그쵸. MSI 메인보드도 되게 유명했고요. 90년대에 MSI 메인보드를 유통하면서 회사가 확 한번 컸어요. 그래서 그 원효대교에서 넘어오면은 청진빌딩이 보이잖아요. 청진빌딩 그 끝에 유니텍 간판 크게 보이고 그게 여기가 용산의 시작이야를 알리잖아요. 유니텍 간판이. 그쵸. 용산의 상징이었죠. 유니텍이 한때는. 나중에 이제 휴마하고 MSI 상표권 문제도 한번 생기고요. 맞아요. 얘기하셨죠. 네, ATI 그래픽카드 제조하고요. 미디테크라는 자회사가 있었고요. 유니텍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C 시장이 이제 사양 산업화되면서 이제 유통 시장의 거품이 좀 빠지면서 이익이 옛날처럼 안 나오니까 사장님이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백서여 사장님이 오늘 실명 다 얘기하네. 백서여 사장님이 이 의욕을 잃었어.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또 그 테크 타시고 많이 하신 것도 그때가 많이 하신 게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하신 게 부동산 사업. 그래서 공장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동산하고 관련이 그래픽카드 있다고. 찍은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강남에 빌딩도 하나 사서 지으시고 막 이래가지고요. 유니텍 별명이 용산에서만 유명한 건데 유니텍 별명이 용산사관학교. 네. 네. 거기서 많은 인재가 나왔나 보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EM택 사장님도 유니텍 출신이에요. 맞아요. 좀 아까도 얘기하셨죠. 네, 제가 네.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옛날에 뭐 아처텍도 있었고요. 아처텍 박재호 사장님도 유니텍 출신이에요. 네.
오늘 실명 많이 얘기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용산에 난다 긴다 하고 좀 괜찮다, 좀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때는 다 유니텍 출신이었어요. 유니텍이 그렇게 굉장히 빡세게 인재 교육을 시키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고 90년대 초반부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해서 한동안 그런 어떤 체계와 시스템을 가장 잘 갖춘 회사가 유니텍이었죠. 네, 한때는 그게 잘 나갔어요. 저희 회사에도 유니텍 출신이 있잖아요. 어디 누구 계신가요? 네, 우리 모 팀장님. 유니텍 출신이에요. 네. 유니텍 출신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도 용산에. 저희 회사에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잘 모르시다는 에버탑이 나왔네요. 에버탑은 원래 유통하던 회사였어요. 네. 90년대부터 생겼고요. 유니텍 다음으로 가장 빨라요. 그래서 원래는 총판, 어차피 없어졌으니까 해도 돼. 네. 낙가마. 낙가마 뭔지 알죠? 네. 낙가마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는 브랜드가 필요하다, 우리도. 그래서 진출한 게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네. 그래서 한때는 되게 센스 있는 그래픽카드와 마케팅으로 한때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는 마케팅 팀이 갈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삽질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회사랑은 좀 달라요. EM텍은 지금도 건실하고요. 렉스텍은 회사 사정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고 유니텍은 여기도 자신이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흥미를 잃은 케이스거든요. 에버탑은 아니에요. 에버탑은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후반으로 가면서. 그럼 부도 났나요? 결국? 그래서 야반도주였죠. 네. 그쵸. 에버탑 야반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 정말로 야반도주였어요. 야반도주 하기 전에 가족들까지 다 해가지고 다 날랐잖아. 네. 본격적인. 뒷얘기 모르시잖아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출국하기 전에 공항에서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공항에서 잡힌 사람이 사장님인지 이사급의 사람인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몰라요. 어쨌든 관련. 왜냐면 얘기 들은 게, 저도 이거 얘기 들은 게 십몇 년 전이라 헷갈려요. 주요 직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혔어요. 네, 다 잡히고 국민은행이 물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지가 10년이 더 된 얘기라. 그래서 이제 에버탑은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말로가 안 좋네요. 네, 에버탑은 이 네 회사 중에서 말로가 가장 안 좋은 회사가 에버탑이에요. 회사들 소개해 주셨으니까 조금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회사들이 어떤 브랜드들하고 이제 유통을 많이 했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제품이 다 똑같아요. 어딘가요? 같은 제품이에요. 팔릭, 갤럭시, PC 파트너. 네. 걔네들이 싸게 파는 거. 그게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 똑같이 나와요. 이름만 달라. 근데 까보면 제품은 똑같아. 사진 찍으면 똑같은 제품인 거예요. 참 특이하네. 진짜. 쿨러만 다르고. 쿨러는 또 디자인을 바꾸나? 쿨러는 왜냐면은 그 수입을 뺀 다음에 쿨러는 자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으니까 쿨러 정도 다르고 클럭도 좀 다르고요. 뭐 기본 왜냐하면 클럭을 수입할 때 우리는 클럭 몇으로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클럭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럭 조정하고 바이오스 좀 다르게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판은 똑같은 거예요. 제품은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저거 유명하잖아요. 빨간색. 그게 빨간색이 팔릴 거예요. 남색이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픽카드가 그게 갤럭시 거고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PC 파트너가 조텍이잖아요. 그래서 에버탑이 조텍한 거예요. 그래서 렉스텍이 조텍한 거고. 왜냐하면 PC 파트너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텍도 PC 파트너 잠깐 했는데 후반기는 안 했고요. EM텍은 PC 파트너 안 했어요. EM텍은 갤럭시랑 팔림만 했고요. 예. 옛날에 한동안 EM텍이 HV 계열 제품이 있었고 제논 계열이 있었고. 네, 맞아요. 하나가 갤럭시 거고요. 하나가 팔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쿨러를 더 좋은 쿨러를 쓰면 클럭을 더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클럭과 쿨러를 튜닝해서 많이 수입하면 가격이 싸지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가격 경쟁력 있게 공급하는 거를 무기로 삼았던 회사가 요 네 회사예요. 네. 이거 성공 이유가 뭔가요? 좀 구체적으로요? 이 네 회사가 2005년 이후에 한때는요. 한국 그래픽카드 시장의 80%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 거 많이 샀어서요. 네. 저도 그러니까 샀고. 그래픽카드가 100개가 팔리면 이 네 회사가 80%예요. 다 나오면 맨날 상해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여기 또 쩔이야. 얘네들이 쩔이기 위해서 저걸로 올라온 지가 메인으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가격이 싸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네.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제조 인프라. 우리나라에 제조 인프라가 있었잖아요. 당시에도. 네네. 근데 제조는 경쟁력이 빠져서 그래서 철수했어요. 근데 사람은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노하우가 어디 가냐고요. 안 가죠. 안 가죠. 네. 그 노하우를 그대로 이 회사들이 흡수하는 거예요. 아직도 남았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상품 기획력, 가격, 유통망 이런 거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아소셈 회사 기가바이트가 못하고 그쵸. 이 회사들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 국산 그래픽카드 제조회사들이 가졌던 그 노하우를 이 회사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당시 그래픽카드가 가장 적어한 게 시끄럽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용한 그래픽카드를 좋아해. 근데 잘만 쿨러를 팔고 있어. 그거를 붙일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은 할 수 있는 거죠. 상품 기획력이 있는 회사들이니까. 그러니까. 특히 EM텍. 그러니까 사다가 꼽아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전혀 문제 없어. 발열도 괜찮아. 온도도 괜찮고. 그러면 이거 팔아볼까? 해서 한번 팔아봤는데 대박이 났어. 바로 오케이고. 해가지고 모든 제품을 다 잘만 붙이는 거죠. 똑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클럭을 바꾸고 뭘 세팅해서 제품을 재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이름을 뚱보 이렇게 출시했다가 뒤에서는 뚱보2 이런 식으로 재출시를 하는 거죠. 얼마든지. 국내에서 상품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아소셈에서 기가바이트는 못하거든요. 여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품 기획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브랜드의 힘이거든.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힘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 힘과 이 회사들의 자금력을 결합해서 성공한 것이 OEM 그래픽카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자금이 풍부했어요.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EM텍도 마찬가지고. 에버탑도 한때는 돈이 많았고요. 후반부 가면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지만 자금이 풍부한 회사가 이런 노하우랑 만나면서 그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그래픽카드를 80%씩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 아소셈에서 기가바이트 왜 못했느냐? 한국 시장에서 이런 게 필요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국내 수입사가. 피드백을 하겠죠. 피드백을 해요. 그러면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줘요. 그냥 팔아, 니들은. 한국 시장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져서 제품이 나왔어. 가격도 훨씬 더 싸. 그럼 뭐 살 거야? 당연히 신경 써준 제품. 그래서 그걸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또 아소셈에서 기가바이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바꾸라고. 안 된다는데요. 그럼 못 팔아.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뭐 클럭 올려줘, 뭐 해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네. 국산 브랜드가 OEM 그래픽 카드가 성공한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외에 영향을 미치냐면 해외에서도 메이저 그래픽 카드 제조사는 아소셈 회사 기가바이트거든요. 네. 대만 회사. 네. 근데 중국 회사가 메인으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이 한국 그래픽 카드예요. 여기서 이제 발판 삼아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팔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항상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꾸준한 생산과 수요가 나와야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한국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요가 나와. 몇만 개씩. 그러니까 그 몇만 개 만들고 그러면 가격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온 가격을 가지고 딴 데도 파는 거죠. 딴 데도 그렇죠. 어디도 똑같이. 영업하고 여기도 영업하고. 그렇죠. 팔릭 갤럭시 PC 파트너가 월드와이드로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 업체들의 이 한국 OEM 브랜드들의 성공이 결정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 이후에 이 회사들이 다 브랜드로 바꾸거든요. 지금의 브랜드. 갤럭시가 다 브랜드화했죠. 갈락스 브랜드 런칭했죠. 팔릿도 올해 브랜드 바뀌었죠. 팔리도 나왔어요. 조텍은 한참 전에 조텍 했고요. 한참 했죠. 다 브랜드로 바꿨잖아요. 그 OEM에서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한국 OEM 그래픽 렉스텍, EM텍, 유니텍, 에버탑 이 네 회사가 결정적 공헌을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심으로 인해서 현재 그래픽 카드 시장을 만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네요.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근데 결국엔 또 쇠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여긴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성공한 이유의 반대예요. 똑같이.
좋은 OEM 공급사가 있으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그럼 좋은 OEM 공급사가 없으면 성공을 못 하겠죠. 네. 좋은 OEM 공급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안 준다는 거예요, 물건을? 그러니까 안 주잖아요. 팔릿이 올해 바꿨죠. 브랜드로. 네. 팔릿이 가장 늦어요. 네. 근데 늦는 거는 갤럭시를 이미 브랜드화 했기 때문에 늦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같은 회사라면. 같은 회사니까. 네. 그러니까 갤럭시를 바로 바꿨죠. 네. 브랜드로. 그리고 한국에도 갤럭시 코리아 바로 네, 만들었고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가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당장 누가 그래픽카드를 못 공급해요? EMT. EM텍이 라인 하나가 없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내 거였는데. 그러면 갤럭시 외에 딴 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찾는 거죠. 없어요, 이제. 회사가. 그래서 EM텍이 한동안 부진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라인업이 없어서. 주요 라인이 하나 네, 사라졌으니까. 라인 하나 빠져서. 어. 그리고 PC 파트너도 조텍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처음 조텍만 하고 OEM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둘 다 했어요. 조텍도 하고 OEM도 하고 둘 다 하다가 비중을 서서히 옮기다가 지금은 조텍은 OEM 안 해요. 지금은 말리가 OEM을 하죠. 그쵸. 다른 브랜드 네. 자회사. 말리도 하고요. OEM으로도 말리가 해요. 말리는 둘 다 해요. 네. 이 세 회사들이 자신의 브랜드들을 런칭하기 시작하면서 국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져올 그래픽카드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 만들면 뭐해? 상품이 없는데.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유니텍도 어떤 그 사장님의 어떤 개인적 이유. 정확하게는요, 그 방치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네, 사장님이 의욕이 없어서. 그리고 에버탑은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한동안. 렉스텍도 의욕 상실. 의욕 상실이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 세 회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EM텍 혼자만 남고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 자체가 비주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가장 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공급할 만한 그래픽 카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브랜드도 없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진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유니텍 박사장님이나 렉스텍 박사장님이 딱 봤을 때, 아, 얘네들 이제 OEM 안 한다는데? 안 할 것 같다. 뭐 안 하는데? 그럼 낌새가 내가 이거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럼 하지 말자, 그러면. 이런 거일 가능성이 커요. 더 이상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이냐, 다른 사업을 할 것이냐. 그냥 깔끔하게 접자. 그냥 깔끔하게 하지 말자, 여기서. 나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니시거든. 여생 잘 보내시고 네. 계시니까 뭐. 에버탑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2년 이후에 이 회사들이 다 빠지면서 네. 또 시장에 공백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가 그래픽 카드를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젠 국산도 없고 국내 브랜드도 없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의 대만 브랜드 전성시대가 시작돼요. 네. 현재 똑같이. 네. 그래서 이때 기가바이트가 한 달에요. 이 이후에 네. 한 달에 4만 개까지도 팔아요. 와. 기가바이트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 나오자마자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 제이시언하고 PCD로. 네. 그래서 쪼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1만 개밖에 못 팔았거든. 4만 개를 팔게 됐어. 그러면 얘한테 왜 4만 개를 줘? 그러니까. 두 개를 쪼개서 2만 개, 2만 개 하면 되지. 그래도 2배잖아. 감사해. 그래서 기가바이트가 쪼갠 거야. 나쁜 애들이야. 나쁜 애들이야. 다 그런 거예요. 경영은 모르겠다 진짜. 네. MSI가 가장 히트했죠. 트윈 프로죠. 이런 거는. 네. 또 MSI가 또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아수스는 그래픽카드 시장에서는 여전히 존재가 별로 없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근데 이제 아수스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잘 안 떨어뜨리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도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채굴 파동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또 돈을 벌어요, 또 중간중간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아수스는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다른 거에 비해서. 고급화 전략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요즘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많이. 그래서 더 피곤할 건데 오히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스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보다는 AMD가 나아요. AMD가 훨씬 낫고요. AMD 그래픽카드에서는 점유율이 사파이어 다음이에요. 파워 컬러가 아니에요. 아수스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같으면 아수스 살래요? 파워컬러 살래요? 당연히 아수스 사야죠. 파워컬러, 아수스 둘 다 누가 유통해요? 대원이죠. 대원이잖아요. 예. 그렇게 돼버려서 지금 아수스가 더 많이 팔아요. 라데온이 이번에 9070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아수스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대만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이제 다 들어와 버렸고, 그러면 그 이후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대만 브랜드 전성시대가 쭉 이어지고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 OEM이 없냐? 네. 다 빠졌다 그랬을 때 팔린 뭐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딘가요? EM텍이 여전히 OEM이 있어요. EM텍 브랜드로 나오는 그래픽카드가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미라클 시리즈 같은 거. 그게 어디 거예요? 그게 말릴 거예요. 아, 말리.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딘가요? ST컴. SD. ST컴 지포스 검색하면 나와요. 예, 맞아요. 예. 팔잖아요. 예. 그것도 말릴 거예요. 근데 제품은 달라요.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게 좀 달라요. 아. 네. 작년까지는 EM텍이 팔릴 거를 가지고 EM텍으로 팔았어요. 네. 그러다가 올해 2월에 팔릿이 브랜드가 브랜드 됐죠. 런칭을 했잖아요. 네. 원래 그 이전에 브랜드는 ST컴에서 했어요. 팔릿 브랜드. 네. 근데 ST컴이 성과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ST컴이 포기했어요. 팔릿 그래픽카드 하도 안 팔려가지고. 팔릿 그래픽 카드 K벤처에서 리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ST컴에서 할 때. 네, 저희가 네. ST컴 광고주니까. 네. 근데 팔릿 그래픽카드가 팔릿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20년 가까이를 EM텍 브랜드로 팔았기 때문에 그게 팔릿 건지 몰라요. 그래서 팔릿 쉽지 않아요. 근데 팔릿은 브랜드로서의 가치도 없고요.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팔릿이라는 브랜드가 갤럭시 말고 하나 더 있는 거 알아요? 뭔가요? 게인워드. 아, 맞아. 게인워드도 있죠. 게인워드가 팔릿 거예요. 게인워드로 하면 되지. 왜 팔릿을 굳이 브랜드화 하려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좀 쉽지 발음이 않아.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네,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OEM은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은 이제 OEM 공급하는 회사가 거의 씨가 말랐어요. 야. 이제 대부분 그래픽카드 회사가 한국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로 이제 브랜드화 되어 버려서 지금은 그게 대세인가 봐요. 네, 그래서 지금은 OEM 하는 회사가 ST컴하고 EM텍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라는 가치가 이제 그래픽카드에도 없어요. 대만 브랜드, 아소스 MSI 기가바이트를 포함한 조텍, 갤럭시 등의 브랜드가 이제 전체 그래픽카드, 한국 시장을 포함한 전체 그래픽카드 시장을 장악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 시대에서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고 있죠. 어떠셨어요, 이번 편 얘기하시면서? 우리나라 40년 그래픽카드 브랜드 역사를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저 그래픽카드 역사가 40년이나 벌써 됐네요. 네,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뭐 따지면 네. 개인용으로 시작하면 90년대부터지만 과연 45년 가까이 되는 이제 우리나라 그래픽카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눴고, 지난 편에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의 새로운 이미지 변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시대가 도래했는데 전혀 지금 우리가 대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게 되게 안타까워서 국산 그래픽카드 시대가 있었고 우리가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그게 시대의 흐름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해왔다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풍부했던 시절에는 국산 그래픽카드 그리고 또 한동안은 그 인프라에 기반으로 한 생산 외에 풍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산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성으로 경쟁을 한 브랜드 전성시대 OEM 그래픽카드 시절. 그리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뺏겨서 대만 브랜드에게 모든 것을 다 헌납하고 있는 시대. 근데 하필이면 이 시대에 엔비디아라는 새로운 이미지 변신이 되면서 그래픽카드 너무 중요해졌죠. 가장 중요해진 시기에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회람하고 되짚어보면서 어떻게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왔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거꾸로 또 여러분들과 if 만약 그랬다면 그런 생각도 한번 같이 나눠보고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되돌아보고 넘어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장기간에 걸쳐서 한국 시장의 그래픽카드 브랜드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산 그래픽카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어디에서도 이런 이야기 들으실 수 없습니다. 저밖에 몰라요. 네, 구독과 네. 좋아요. 네, 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처음엔 이런 것도 안 하셨는데 그러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